영업이 끝난 마트 창고.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는 어둠 속 70대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허리를 부여잡고 신음합니다. 옆엔 쏟아진 박수들. 그때 휴게실에서 점장의 고함이 터져 나옵니다. 너 같은 알바가 뭘 안다고 노인네 편을 들어? 당장 짐 싸! 20대 청년이 문 밖으로 밀려 나오며 외칩니다. 저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봤습니다. 점장이 청년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냅니다. 시끄러워! 오늘부로 끝이야! 청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고 그 모습을 본 노인의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노인이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은행 앱. 잔액 100억 원. 송금 가능. 노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날 밤 한 청년의 친절이 100억짜리 선물의 시작이었습니다. 3일 전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 정윤호가 혼자 출근 카드를 찍습니다. 삑 정윤호 5시 32분 출근. 텅 빈 복도. 정윤호는 천천히 직원 로커룸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낡은 사물함을 열자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30년 전 검은 양복을 입은 정윤호가 대형 빌딩 앞에서 찍은 준공식 사진.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문구. 정호그룹 본사 준공식. 정윤호는 사진을 주워 한참 동안 들여다봅니다. 그의 눈빛에 회한이 스칩니다. 그땐 참 바빴지. 정윤호는 사진을 다시 사물함 깊숙이 넣고 문을 닫습니다. 마트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70대 노인. 구부정한 어깨, 굳은 손가락. 정윤호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하네. 같은 시각 지하철역. 20대 청년 민수가 계단을 뛰어 올라옵니다. 손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버스 정류장에서 김밥을 우걱우걱 씹으며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등록금 납부 기한 D-5. 통장 잔액 38,400원.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때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민수야, 동생 학원비 이번 달도 밀렸어. 미안하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답장을 보냅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번 주 야간 더 들어갈게요. 오전 8시 마트 물류창고. 민수가 급하게 뛰어들어오자 정윤호가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잡고 주저앉습니다. 으윽. 민수가 달려가 노인을 부축합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윤호가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괜찮네. 나이 들어서 그래. 민수가 박스를 대신 들어 올립니다. 이런 무거운 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할게요. 멀리서 점장이 소리칩니다. 야, 민수, 거기서 뭐해? 손님 계산대 밀려. 민수가 황급히 고개 숙이며 뜁니다. 정윤호는 민수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난 12시 직원 휴게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도시락을 먹으며 수군댑니다. 저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일 2배로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계산대 속도도 느리고 짐도 못 들고. 민수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끼어듭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나름 열심히 하시잖아요. 여직원이 비웃습니다. 민수 씨는 착하긴 한데 그렇게 살면 손해만 봐요.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김밥만 씹습니다. 오후 3시 계산대에선 정윤호가 바코드를 찍다가 실수로 같은 상품을 2번 찍습니다. 손님이 짜증을 냅니다. 아저씨, 이거 2번 찍었어요. 정윤호가 당황해서 손이 더 떨립니다. 죄송합니다. 취소 버튼을 누르려다 또 실수하자 손님이 크게 소리칩니다. 아니, 도대체 몇 살이에요? 이것도 못해요? 뒤에 줄 선 손님들도 웅성거립니다. 민수가 옆 계산대에서 뛰어와 대신 처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손님이 가고 나자 정윤호가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 미안하네. 민수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계속 실수했어요. 괜찮습니다. 정윤호는 민수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엔 낯선 감정이 스칩니다. 오후 6시 점장실에서 점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이번 달 매출 목표 달성 못하면 정규직 전환 없다. 알아들었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점장이 정윤호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특히 저 할아버지 때문에 계산 속도 떨어지는 거 다들 알지? 직원들이 서로 눈치만 봅니다. 점장이 차갑게 말합니다. 다음 주까지 실적 안 나오면 인원 조정 들어간다. 민수가 입술을 깨뭅니다. 이때까지도 70대 전직 회장과 20대 알바생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서로의 인생이 곧 한 번의 선택으로 뒤바뀔 거라는 걸. 오후 4시 마트 창고 구석에서 정윤호가 쓰레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전단지와 박스를 분류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낡은 경제 잡지 조각을 발견합니다. 먼지 쌓인 표지 위로 흐릿하게 보이는 글씨. 재계 5위 정윤호 회장 단독 인터뷰. 창업 30년 그가 말하는 성공의 비밀. 잡지 속 사진. 50대 정윤호가 대형 회의실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정윤호는 잠시 멈춰서서 그 조각을 바라봅니다. 그때는 참 잘난 척했지. 그가 조용히 잡지를 접어 작업복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 민수가 박스를 들고 들어옵니다. 할아버지, 여기 쓰레기 더 있어요. 정윤호가 화들짝 놀라며 잡지를 재빨리 주머니에 밀어넣습니다. 민수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봅니다. 괜찮으세요? 정윤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응. 그냥 옛날 잡지가 나와서.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박스를 내려놓았어요. 오후 5시 직원 교대 후 정윤호가 사물함을 열고 짐을 정리합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다가 검은색 메탈 카드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철컥. 카드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정윤호가 급히 몸을 굽혀줍습니다. 카드 표면에 금색으로 새겨진 로고. 프라이빗 뱅킹? VIP 온리. 민수가 마침 옆 사물함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그 카드를 봅니다. 저게 뭐지? 정윤호가 황급히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 이건 옛날 거야. 민수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런데 그 카드 좀 특이하네요. 일반 체크카드는 아닌 것 같은데. 정윤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사물함을 닫습니다. 옛날에 은행에서 받은 건데 이젠 안 쓰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론 생각했어요. 프라이빗 뱅킹 그거 부자들만 쓴다던데. 정윤호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어요. 담배를 피우지는 않지만 가끔 쉬고 싶을 때 이용하는 마트 뒤편에 있는 벤치입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래된 스마트폰. 화면 보호 필름이 금가 있습니다. 정윤호가 은행 앱을 열었어요. 대형은행 프라이빗 뱅킹. 로그인 화면. 지문 인식. 빅 로그인 완료. 화면에 떠오른 계좌 잔액. 예금 잔액 100억 원. 송금 가능. 정윤호는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바라봅니다. 회사도 집도 다 정리하고 이것만 남았지. 그가 작게 한숨을 쉽니다. 이걸 어디에 쓸까? 그때 민수가 휴게실에서 나와 벤치 앞을 지나갑니다. 정윤호가 화들짝 놀라 휴대폰 화면을 껐어요. 민수가 멈춰서서 인사합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정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늘은 정리가 일찍 끝났네.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아까 많이 아파 보이셨는데. 정윤호가 뭉클해집니다. 고맙네. 자네가 도와줘서 괜찮았어. 민수가 환하게 웃습니다. 천만에요. 언제든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민수가 가방을 메고 걸어갑니다. 정윤호는 민수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봅니다. 저 청년 참 착하네. 오후 7시 점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다들 들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실적 평가 들어간다. 매출 목표 달성 못하면 인원 조정 있을 수 있어. 직원들이 술렁입니다. 점장이 정윤호를 힐끗 쳐다보며 말합니다. 특히 계산 속도 느린 사람들 알아서 각오해. 정윤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민수가 옆에서 주먹을 꽉 쥡니다. 밤 9시 퇴근 후 정윤호의 원룸. 작고 낡은 원룸엔 침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가 전부입니다. 정윤호가 책상 서랍을 엽니다. 안에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내요. 정윤호, 정호그룹 회장. 정윤호는 명함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 그가 휴대폰을 다시 꺼내 은행 앱을 봅니다. 100억 원. 가족도 회사도 다 떠났지. 이제 남은 건 이것뿐이야. 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돈은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70대 노인의 주머니 속엔 100억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회사도 집도 다 정리하고 그에게 남은 마지막 돈. 하지만 아직 그 돈의 주인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트 직원 회의실. 점장이 화이트보드에 붉은색 매직으로 큰 글씨를 씁니다. 목표 달성률 78%. 남은 기한 3일. 점장이 직원들을 노려보며 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목표 달성 못하면 본사에서 인원 감축 들어온다고. 직원들이 술렁입니다. 점장이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칩니다. 다들 정신 차려. 이건 장난이 아니야. 그가 정윤호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특히 계산 속도 느린 사람들. 손님 불만 접수 들어오면 바로 아웃이야. 정윤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힐끗힐끗 정윤호를 쳐다봅니다. 오전 10시 계산대. 정윤호가 계산을 하는데 바코드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손이 떨려 스캐너를 여러 번 긁습니다. 삑삑. 손님이 짜증을 냅니다. 아저씨, 빨리 좀 해주세요. 급해요. 정윤호가 당황해서 같은 상품을 2번 찍습니다. 손님이 화를 냅니다. 아니, 이거 또 2번 찍었잖아요. 정윤호가 떨리는 손으로 취소 버튼을 누르려다 실수로 다른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이 오류 메시지를 띄웁니다. 시스템 오류, 관리자 호출. 손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점장님, 여기 계산대 망가졌어요. 뒤에 줄 선 손님들이 웅성거립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다른 계산대로 가야겠네. 점장이 달려옵니다. 손님들 앞에서 정윤호를 노려보며 말합니다. 아저씨, 손님 앞에서 이게 뭡니까? 정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점장이 정윤호를 계산대 밖으로 밀어냅니다. 아저씨, 일 그만두셔야겠어요. 이렇게 손님 불편하게 하는 건 안 되죠. 손님들이 정윤호를 쳐다봅니다. 누군가 수군댑니다. 나이 들면 저런 일도 못하나 봐. 정윤호는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때 옆 계산대에서 민수가 달려옵니다. 민수가 점장에게 말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교육시킬게요. 점장이 민수를 노려봅니다. 내가 뭔데 끼어들어? 민수가 참지 못하고 말해요. 손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점장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뭐, 지금 내가 나한테 대드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여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점장이 민수의 말을 끊습니다. 그럼 내가 책임질래? 오늘부터 할아버지 실수한 거 전부 내 월급에서 빼면 돼? 민수가 입술을 깨뭅니다. 점장이 비웃으며 말해요. 알바 주제의 말대답은 그래서 너희는 평생 알바야. 민수는 주먹을 꽉 쥡니다. 정윤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져요. 이 청년이 나 때문에 난 12시 직원 휴게실에서 민수가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어요. 다른 직원들이 들어와 수군댑니다. 민수 씨, 왜 자꾸 저 할아버지 편 들어요? 점장님한테 찍히면 우리도 피해보는데. 민수가 조용히 말해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일부러 실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직원이 한숨을 쉽니다. 민수 씨는 착하긴 한데 그렇게 살면 손해만 봐요. 남자 직원이 말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저 할아버지까지 챙겨야 돼?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도시락만 씹습니다. 마트 창고 안에서 정윤호가 박스를 정리하다가 민수를 마주칩니다. 정윤호가 먼저 말을 걸어요. 민수 씨 미안하네. 나 때문에 자네가. 민수가 손을 내저으며 웃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원해서 한 말이에요. 정윤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점장이 자네한테 월급까지 줄인다고. 민수가 밝게 웃으려 애쓰며 말해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힘드실 텐데요. 정윤호는 민수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집니다. 이 청년은 왜 이렇게 착할까? 오후 5시 점장실에서 점장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책상을 탁 칩니다. 젠장 실적 때문에 미치겠네. 그가 직원 명단을 꺼내 붉은 펜으로 두 사람의 이름에 줄을 긋습니다. 정윤호, 정민수, 점장이 차갑게 중얼거립니다. 이번 주 안에 둘 다 정리한다. 점장의 칼날은 이미 두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민수의 원룸. 민수가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어요. 등록금 납부 기한 D-2. 미납씨 수강 신청 취소됩니다. 민수가 은행 앱을 엽니다. 통장 잔액 12만 7천 원. 민수의 손이 떨립니다. 이번 달 월급 들어와야 180만 원인데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가 받아요. 네, 엄마. 엄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야, 미안한데 병원에서 연락 왔어. 입원비가 또 밀렸대. 민수가 억지로 밝게 말합니다. 얼마요? 250만 원. 내일까지 안 내면 퇴원 조치된대.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알았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어요. 등록금 180만 원, 병원비 250만 원, 월세 60만 원. 다 합치면 490만 원. 민수가 통장을 다시 확인합니다. 12만 7천 원. 민수는 벽에 머리를 기대요. 어떡하지? 다음 날 아침 8시 마트 창고. 민수가 멍한 표정으로 박스를 옮기고 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티가 역력합니다. 정윤호가 다가옵니다. 민수 씨, 괜찮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민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윤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나? 민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민수의 눈가가 붉어져 있습니다. 정윤호는 더 이상 묻지 못합니다. 오전 10시 점장실. 점장이 민수를 부릅니다. 민수 들어와. 민수가 들어가자 점장이 서류를 내밉니다. 이번 주 월급 명세서야.
민수가 받아봅니다. 기본급 180만 원. 공제 실수 보전금 마이너스 50만 원. 실수급여 130만 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점장님 이게 무슨... 점장이 차갑게 말해요. 지난주에 말했잖아. 할아버지 실수 내가 책임진다고. 그 할아버지가 손님한테 잘못 계산한 금액, 시스템 오류 복구 비용 다 내 월급에서 뺀 거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깎으시면 제가... 점장이 냉소를 띱니다. 싫으면 그만둬. 대신 할아버지도 같이 나가고.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류를 꼭 쥐어요. 점장이 덧붙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근무표에는 내 이름 없어. 오늘부터 2주 후면 계약 종료야. 민수가 고개를 번쩍 들어요. 저 잘리는 겁니까? 점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본사 지침이야. 실적 안 나오는 직원 정리하래. 넌 계속 할아버지 편 들고 계산 속도도 느리고. 당연히 1순위지. 민수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럼 저 이번 달 월세도 못 내는데요. 점장이 어깨를 으쓱해요. 그건 내 사정이고 회사는 숫자로 움직이는 거야. 민수는 서류를 들고 휘청거리며 나옵니다. 낮 12시 마트 뒷문.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계산을 해봅니다. 월급 130만 원. 필요한 돈 490만 원. 부족 360만 원. 민수가 대출 앱을 열어요. 대출 가능 금액 0원. 신용 등급 부족.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봅니다. 눈물이 흘러요. 엄마 미안해. 그때 정윤호가 민수를 발견합니다. 정윤호가 다가와 옆에 앉아요. 민수 씨 무슨 일이야?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정윤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자네 나 때문에 월급 깎인 거지? 민수가 놀라 정윤호를 봅니다. 정윤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해요. 점장한테 들었네. 내 실수를 자네가 책임진다고. 민수가 손을 내저으며 말해요.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한 거예요. 정윤호가 민수의 어깨를 잡습니다. 민수 씨, 자네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해요. 그냥 할아버지가 힘들어 보이셔서요. 저도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혼자 힘들어 하시는 거 못 봐서. 정윤호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후 3시 정윤호의 원룸. 정윤호가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요. 은행 앱을 엽니다. 100억 원. 정윤호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봅니다. 이 돈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네. 그가 서랍을 열어 명함을 꺼내요. 정윤호. 정호그룹 전 회장. 정윤호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요. 여보세요. 대형은행 프라이빗 뱅킹 센터죠? 네, 긴급하게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서요. 증여 관련해서요. 청년은 절망의 끝에 서 있었고 노인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주말이라 손님이 몰려듭니다. 계산대마다 긴 줄. 정윤호가 계산을 하는데 손이 더 떨립니다. 삑삑. 바코드가 잘 안 찍혀서. 손님이 짜증을 냅니다. 아저씨, 주말인데 왜 이렇게 느려요? 정윤호가 급하게 다시 찍으려다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립니다. 쨍그랑. 유리병이 바닥에 깨집니다. 손님이 화를 냅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점장이 달려옵니다. 뭐야, 또 사고 쳤어? 정윤호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유리 조각을 줍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점장이 정윤호의 팔을 잡아 일으킵니다. 아저씨, 이제 진짜 못 봐주겠어. 오늘로 끝이야. 정윤호가 당황합니다. 저는 점장이 차갑게 말해요. 손님들 앞에서 망신만 주지 말고 짐 싸서 나가.
그때 창고에서 민수가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있습니다. 20kg짜리 박스 3개를 한꺼번에 들고 비틀거립니다. 여직원이 소리칩니다. 민수 씨, 그렇게 한꺼번에 들면 위험해요. 민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해요. 괜찮아요. 빨리 처리해야 돼서요. 그때 박스가 무너지면서 민수가 발을 헛디딥니다. 와장창 박스들이 쏟아지면서 진열대를 덮칩니다. 진열대가 기울어지고 위에 있던 무거운 박스가 정윤호 쪽으로 떨어집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정윤호가 박스를 피하려다 미끄러집니다. 민수가 정윤호를 밀어내고 대신 박스를 맞아요. 쿵! 민수가 바닥에 쓰러집니다. 정윤호가 민수를 부축합니다. 민수 씨, 괜찮아? 민수가 어깨를 감싸며 신음해요. 괜찮아요. 점장이 뛰어옵니다. 주변에 쏟아진 상품들과 깨진 유리병들. 점장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싸우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급하게 하다가. 점장이 민수를 노려봅니다. 너 담당 구역이잖아. 이거 누가 책임져? 민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점장이 차갑게 웃어요. 책임? 어떻게? 이거 손해액만 300만 원 넘는다. 내 남은 월급으로도 안 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정윤호가 나섭니다. 점장님, 이건 제가 피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점장이 정윤호를 쳐다봅니다. 아저씨도 책임 있어. 애초에 아저씨 때문에 민수가 급하게 일한 거잖아. 정윤호가 말문이 막힙니다. 점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좋아. 두 사람 다 오늘로 끝이야. 당장 사표 쓰고 나가. 손님들이 모두 쳐다봅니다. 누군가 수군댑니다. 저 노인 때문에 젊은 사람까지 잘리네. 나이 들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정윤호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점장님, 저는 이 월급이 절실해요. 어머니 병원비가 내일까지인데. 점장이 비웃습니다. 그게 내가 알 바야? 회사는 내 사정 안 봐줘.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요. 정윤호가 민수를 부축하며 말합니다. 민수 씨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민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점장이 사표용지 2장을 내밉니다. 딱 10분 준다. 그 안에 작성해서 내. 직원 휴게실에 민수와 정윤호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려 펜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사표용지 위에 눈물이 떨어져요. 이름 정민수, 사유 일신상의 이유로. 글씨가 삐뚤삐뚤합니다. 정윤호도 펜을 들어요. 이름 정윤호. 정윤호가 민수를 바라봅니다. 민수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정윤호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청년은 끝까지 나를 걱정하는구나. 그때 점장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점장이 사표를 받아들어요. 민수의 사표를 보며 비웃습니다. 그래, 세상은 착한 것만으론 못 버텨. 내가 대신 그 늙은이까지 챙긴다더니 결국 같이 나가는 거지 뭐. 민수가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점장이 코웃음 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린 거야. 이게 현실이야. 정윤호는 주먹을 꽉 쥡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날 청년의 인생은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노인은 조용히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 6시 비 오는 마트 앞. 민수가 젖은 박스를 들고 마트를 나옵니다. 짐은 고작 작은 박스 하나.
6개월 동안 쓴 물건들 전부 빗줄기가 거세집니다. 민수는 우산도 없이 그냥 걷습니다. 편의점 처마 밑 민수가 주저앉습니다. 젖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해요. 등록금 미납으로 수강 신청이 취소되었습니다. 병원 입원비 미납. 내일 오전까지 미입금 시 퇴원 조치. 월세 연체 2차 경고. 이번 주 내 미납 시 계약 해지. 민수가 휴대폰을 꽉 쥐어요. 그리고 하늘을 봅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십니다. 다 끝났어. 민수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요. 신호음이 울립니다. 따르릉 따르릉. 엄마가 받습니다. 민수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려요. 엄마 미안해. 나 일 잘렸어. 병원비 못 낼 것 같아. 엄마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괜찮아,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더 중요해. 너 밥은 먹었어? 민수가 눈물을 흘려요. 엄마, 나 진짜 미안해. 착하게 살면 좋은 일 생길 줄 알았는데. 다 거짓말이야. 세상은 착한 사람 안 봐줘. 엄마가 울먹입니다. 민수야, 울지 마. 엄마가 더 미안해. 민수가 전화를 끊습니다. 박스를 꽉 껴안고 소리 없이 웁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정윤호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가 내려요. 정윤호가 서랍을 열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 30년 전 회장실에서 찍은 사진. 웃고 있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정윤호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려요. 그때 난 저 청년 같은 사람을 몇 명이나 잘랐을까? 착하다고, 순진하다고, 실적이 안 나온다고. 정윤호가 사진을 찢어요. 반으로 찢어진 사진. 정윤호가 휴대폰을 듭니다. 은행 앱을 열어요. 100억 원. 정윤호가 결심합니다.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하겠네. 밤 10시 민수의 원룸. 민수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노트북을 켭니다. 화면에 떠오른 구직 사이트. 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 9,860원. 배달 대행 건당 3,000원. 전단지 돌리기 일당 6만 원. 민수가 한숨을 쉽니다. 이걸로 언제 490만 원을 모아. 그때 문자가 옵니다. 정민수님 대출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신용등급 부족. 민수가 노트북을 덮어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어린 민수와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 민수가 사진 속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민수가 사진을 꽉 안고 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9시 마트 앞. 정윤호가 마트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 든 봉투 하나. 안에는 사표와 명찰. 정윤호가 마트 문을 밉니다. 점장실로 향합니다. 점장이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정윤호가 문을 두드려요. 똑똑. 점장이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누구야? 정윤호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점장이 정윤호를 보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아저씨? 뭐하러 왔어? 이미 잘렸잖아. 정윤호가 봉투를 책상에 놓아요. 사표 제출하러 왔네. 점장이 봉투를 받아듭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는 일 못 구할 거야. 70 넘은 노인 받아주는 데 없거든. 정윤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자네 민수 씨는 어떻게 할 건가? 점장이 어깨를 으쓱해요. 그애? 그냥 나갔지. 내 알바 아니야. 정윤호가 주먹을 줍니다. 그 청년은 착한 애야. 점장이 비웃습니다. 착하면 뭐해? 세상은 착한 놈 안 봐줘. 아저씨도 그렇게 살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냐? 정윤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점장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봅니다. 정윤호가 천천히 말합니다. 난 그렇게 살았어. 착한 사람 무시하고 짓밟고. 그래서 가족도 잃고 회사도 잃었지.
점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정윤호가 명함 한 장을 꺼냅니다. 책상 위에 던집니다. 정윤호, 정호그룹 전 회장. 점장이 명함을 집어듭니다. 얼굴이 굳어요. 이게 뭐야? 정윤호가 차갑게 웃습니다. 내일 본사 감사팀이 이마트에 온다네. 자네가 한 일들 전부 조사받을 거야. 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뭐라고? 정윤호가 돌아서며 말합니다. 그리고 민수 씨에겐 내가 직접 사과하겠네. 노인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100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월요일 오전 10시 민수의 원룸. 민수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따르릉.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민수가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민수 씨 맞으신가요? 대형은행 프라이빗 뱅킹입니다. 민수가 이마를 찌푸립니다. 프라이빗 뱅킹이요? 전 그런 거 신청 안 했는데요. 긴급히 확인하셔야 할 증여 관련 건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민수가 의아해합니다. 증여요? 무슨? 직접 말씀드리긴 어렵고 오늘 오후 2시에 본점으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정민수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했습니다. 민수가 얼어붙습니다. 제 정보를 어떻게? 자세한 내용은 방문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뭐지? 오후 2시 대형은행 프라이빗 뱅킹 센터. 고급스러운 유리 건물. 민수가 낡은 점퍼를 입고 들어섭니다. 로비부터 다릅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고급 소파. 민수가 주눅 들어 서 있자 직원이 다가옵니다. 정민수님이신가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VIP 상담실. 문이 열리자 정윤호가 깔끔한 검은 정장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민수가 놀라 멈춰섭니다. 할아버지. 정윤호가 일어나 반갑게 맞아줍니다. 민수 씨 오랜만이네. 민수가 어리둥절합니다. 여긴 왜요? 그리고 그 옷은? 정윤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앉게. 할 얘기가 있네. 민수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습니다. 정윤호가 서류 봉투를 내밉니다. 민수가 봉투를 열어요. 안에 든 서류. 증여 약정서. 증여자 정윤호. 수증자 정민수. 증여 금액 100억 원. 민수의 눈이 커집니다. 이게 뭐예요? 정윤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100억이네. 자네에게 주고 싶네. 민수가 서류를 떨어뜨립니다. 100억이요? 농담하시는 거죠? 정윤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진심이네. 민수가 황급히 고개를 저어요. 안 돼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할아버지께 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정윤호가 민수의 손을 잡습니다. 자네는 날 사람으로 대해줬네. 민수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정윤호가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나 사실은 이 마트를 가진 회사의 전 회장이었네. 민수가 입을 벌립니다. 정윤호가 계속합니다. 30년 동안 그룹을 키웠지. 직원 수천 명을 거느렸어. 하지만 난 냉정했네. 사람을 숫자로만 봤어. 실적 안 나오면 자르고 약한 사람은 무시하고. 정윤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도 날 떠났고 이사회도 날 밀어냈지. 회사도 집도 다 잃고 혼자가 됐네. 민수가 숨을 죽입니다. 정윤호가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일한 거야.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하지만 거기서 자네를 만났지. 정윤호가 민수를 바라봅니다. 자네는 날 할아버지라고 불러줬어. 괜찮냐고 물어줬지. 무거운 짐은 대신 들어주고 실수하면 감싸줬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정윤호가 말을 잇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그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더군. 자네 때문에 난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았네. 민수가 고개를 떨구고 옵니다. 정윤호가 서류를 다시 민수 앞에 놓습니다. 이 돈은 내가 회사 정리하고 남긴 마지막 돈이네. 가족도 회사도 다 떠났지만 이것만은 내 맘대로 쓸 수 있어. 그래서 결정했네. 이 돈은 자네에게 가야 한다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한 것뿐인데요. 정윤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야. 요즘 세상에 자네 같은 사람은 드물어. 정윤호가 민수의 어깨를 잡습니다. 민수 씨, 이 돈으로 어머니 치료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자네가 하고 싶은 일하며 살게.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윤호도 눈물을 글썽입니다. 내가 더 고맙네. 자네가 날 살린 거야. 은행 직원이 서류를 가져옵니다. 서명하시면 바로 이체 진행됩니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듭니다. 정민수, 서명이 삐뚤삐뚤합니다. 은행 직원이 태블릿을 보여줍니다.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정민수님 계좌 100억 원. 민수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습니다. 한 청년의 작은 친절이 100억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마트. 검은 승용차 세대가 마트 앞에 섭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립니다. 정호그룹 감사팀. 직원들이 웅성거립니다. 감사팀이 왜 와? 무슨 일이야? 점장이 급히 나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감사팀장이 명함을 내밀어요. 김철수 팀장입니다. 점장님 맞으시죠? 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무슨 일로?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합니다. 본사에서 전 회장님 지시로 특별 감사 들어왔습니다. CCTV, 매출 장부, 직원 인사 기록 전부 제출해 주시죠. 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전 회장님이요? 감사팀이 사무실을 점거합니다. 노트북을 열고 서류를 펼치고 CCTV를 재생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장면들. 점장이 정윤호를 계산대 밖으로 밀어내는 장면. 일 그만두셔야겠어요. 점장이 민수에게 소리치는 장면. 내가 뭔데 끼어들어? 점장이 직원들 앞에서 모욕하는 장면. 알바 주제의 말대답은. 감사팀원이 장부를 확인합니다. 팀장님, 여기 매출 조작 흔적 있습니다. 재고 처리 내역도 조작됐고요. 감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횡령 의심 건도 확인됐습니다. 3년치 총 8,500만 원. 점장이 식은땀을 흘립니다. 직원 휴게실. 감사팀이 직원들을 개별 면담합니다.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점장님이 저희한테 실적 못 채우면 월급 삭감한다고. 남자 직원이 말합니다.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정윤호 씨. 점장님이 대놓고 무시했어요. 민수 씨도 할아버지 편들었다고 월급 50만 원 깎였어요. 감사팀원이 기록합니다. 부당해고, 임금 착취, 직장 내 괴롭힘. 직원들의 진술이 쏟아집니다. 오후 6시 점장실. 감사팀장이 점장을 마주합니다. 책상 위에 쌓인 증거 자료들.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합니다. 김대현 점장. 매출 조작, 횡령,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모두 확인됐습니다. 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사팀장이 말을 끊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본사 결정입니다. 즉시 해고 조치되며 횡령 건으로 형사 고발 진행합니다. 점장이 눈이 커집니다.
형사고발이요? 그럼 저는 감사팀장이 일어섭니다. 경찰에 넘깁니다. 30분 내로 개인 짐 정리하시고 나가십시오. 점장이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합니다. 정윤호 씨와 정민수 씨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점장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직원들이 점장실 밖에서 지켜봅니다. 점장이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얼굴이 새하얗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돌립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아요. 예전에 점장이 정윤호와 민수에게 했던 것처럼 점장이 비틀거리며 마트를 나갑니다. 문 밖에서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의 휴대폰, 감사팀장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정민수 씨, 정호그룹 감사팀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부당해고 건 확인했습니다. 전액 배상과 함께 복직 제안드립니다. 민수가 놀랍니다. 복직이요? 네. 그리고 정윤호 전 회장님께서 추천하신 청년 장학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등록금 전액 지원, 생활비 지원, 졸업 후 본사 특별 채용까지 포함됩니다. 민수의 눈이 커집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마트, 새로운 점장이 부임했어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저는 새로 부임한 박성민 점장입니다. 전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이 마트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곳이 되면 안 된다고. 직원들이 숙연해집니다. 새 점장이 계속 말합니다. 앞으로 실적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이,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소중한 동료입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마트 입구에 정윤호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평범한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직원들이 정윤호를 알아봅니다. 한 여직원이 다가와요. 저기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정윤호가 손을 내저으며 웃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주게. 난 이제 그냥 평범한 노인이네. 여직원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때 무시해서. 정윤호가 고개를 저어요. 괜찮네. 자네들도 힘들었을 거야. 직원들이 모두 정윤호에게 인사합니다. 점장은 모든 걸 잃었고 청년은 새로운 시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마침내 용서를 배웠습니다. 6개월 후 따뜻한 봄날 민수네 동네 카페 그리고 마트라고 간판에 써 있는 아담하지만 깨끗한 가게. 창가엔 화분이 가득하고 테이블엔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민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립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며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손님이 민수를 보며 말합니다. 민수야, 요즘 대학은 잘 다니고 있어? 민수가 환하게 웃습니다. 네, 할머니. 이번 학기 장학금도 받았어요. 할머니가 흐뭇해합니다. 그래, 착하게 살면 복 받는 거야. 카페 옆에는 작은 마트가 있습니다. 생필품, 과자, 음료수가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정윤호가 천천히 상품을 정리하고 있어요. 낡은 조끼를 입고 선반을 닦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들어옵니다. 어머, 할아버지. 오늘도 나오셨네요? 정윤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요. 이게 제 일인걸요.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물건을 고릅니다. 이 동네에 이런 가게 생겨서 정말 좋아요. 큰 마트 가기 힘든데 여기서 다 해결되니까. 정윤호가 계산대로 안내합니다. 천천히 고르세요. 무거운 건 제가 들어드릴게요. 카페 테라스.
민수가 트레이를 들고 나옵니다. 정윤호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습니다. 민수가 커피 2잔을 놓습니다. 할아버지, 커피 드세요. 정윤호가 고맙다는 듯 웃습니다. 민수 씨가 내려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네. 민수가 옆에 앉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봄바람을 느낍니다. 정윤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민수 씨 이 가게 어때? 힘들진 않아? 민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정말 행복해요.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정윤호가 미소를 지어요. 자네 어머니는 요즘 어떠신가? 민수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음 달이면 퇴원하신대요.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정윤호가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내가 뭘 했다고. 다 자네가 잘한 거지. 민수가 정윤호를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저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제가 100억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어요. 민수는 그 받은 100억의 절반을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들과 노인들을 위하여 재단을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만들어 기부를 했습니다. 정윤호가 민수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자네는 충분히 자격 있네. 자네가 날 다시 살아있게 해줬으니까. 그때 한 할아버지 손님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비틀거립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나 달려갑니다. 할아버지, 제가 들어드릴게요. 민수가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할아버지를 집까지 배웅합니다. 정윤호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변하지 않았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가자 민수가 정리를 하고 정윤호가 마지막 청소를 합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내일 동생이 학교 졸업식인데 같이 가실래요? 정윤호가 놀랍니다. 내가 가도 되나? 민수가 환하게 웃습니다.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에요. 정윤호의 눈에 눈물이 글썽입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가게 앞 벤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밤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별들이 아름답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진짜 행복해요. 100억도 감사하지만 할아버지를 만난 게 더 큰 선물이에요. 정윤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자네를 만나서 다시 살게 됐네. 회장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 민수가 웃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 같이 있어요. 오래오래. 정윤호가 민수의 어깨를 감싸 안아요. 그래, 오래오래. 가게 간판 아래 작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이 가게의 시작. 정윤호 할아버지와 정민수. 2025년 봄. 액자 속 사진. 정윤호와 민수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두 사람 모두 행복한 표정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고 아이들이 과자를 사러 오고 아저씨가 커피를 마시러 옵니다. 정윤호와 민수가 함께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밤이 되고 가게 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간판 불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민수네 동네 카페 그리고 마트.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한때 수조원을 움직이던 회장은 한 청년의 친절 때문에 인생 마지막 100억의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건 거창한 힘이 아니라 괜찮으세요?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